2001년 7월 5일 새벽 4시경 LA 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가 접수됩니다. 신고자는 LA 북쪽 고가도로 아래 차도 중앙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신고한 사람은 그 차량 운전자가 만취해서 길 한복판에 아무렇게나 주차한 것 같다고 알렸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 시동은 걸려 있었지만 차량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차에 총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3발은 앞유리창을 관통했고 2발은 조수석 옆문을 관통한 상태였습니다. 운전석 아래에는 여성용 슬리퍼가 남아 있었죠. 또한 핸들과 브레이크 등에서 분사 형태의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차 밖 주변 어디에서도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고 차 안에 있던 사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조회해보니 그 차량은 렌터카 소유의 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차량은 사건 전날 메간이라는 여성이 렌터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차량에서 그녀의 가방이 발견되었고 가방 안에는 휴대폰도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총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된 환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지 인근 모든 병원에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 메간과 비슷한 외형의 여성은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혹은 살아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차량에서부터 약 17m 떨어진 곳에서 탄피가 발견됐고 이어 70m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탄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탄피들은 소총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렌터카 측면에는 스크래치가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메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그날 밤 그녀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탐문 결과 메간은 전날 밤 친구들과 함께 해변에서 불꽃놀이를 보며 놀았고 메간의 친구들은 그녀가 7월 5일 새벽 2시 45분경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그녀의 차가 발견되었을 때는 70분 정도 후였습니다. 조사 결과 메간은 남자친구가 없었고 평소 대인관계도 원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원한 관계로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소총으로 그녀를 공격한 것일까요? 경찰은 범죄 현장을 재현하기로 결정했고 레이저를 이용해 당시 범인이 어디서 총을 발사했는지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 범인의 위치는 메간의 차 앞에서 약 20m 정도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프로파일링 결과 메간이 운전하는 동안 누군가 그녀의 차를 세우려 했습니다. 이때 범인은 메간의 차와 접촉했고 스크래치를 남겼습니다. 메간이 속도를 늦추자 범인은 메간의 차를 추월했고 재빨리 내린 뒤 정면에서 발사하고 맙니다. 메간은 놀라서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고 이때 범인은 메간에게 다가와 운전석 쪽을 향해 다시 발사한 것입니다. 메간의 가방에 남은 혈흔으로 보아 그녀는 총에 맞은 후에도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범인에게 제지당했고 그는 메간을 자신의 차에 태운 뒤 현장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새벽이라지만 범인은 아무 거리낌 없이 총을 발사했기 때문에 경찰은 그가 매우 대담하고 흉악한 인물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났지만 경찰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고 메간 또한 발견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때 한 남자로부터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 남성은 자신의 룸메이트가 수상하다고 알렸습니다. 그의 룸메이트인 빈센트는 최근 절도죄로 체포된 기록이 있었고 당시 30세로 지역 영화사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빈센트는 룸메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쓰레기 봉투를 버려달라고 부탁했었죠. 룸메는 호기심에 그 쓰레기 봉투를 열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게 거기에는 많은 사진들과 비디오 테이프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은 모두 누드 사진이었습니다. 이제 룸메는 비디오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재생하게 됩니다. 영상 속에는 스키 마스크를 쓴 남자가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룸메는 단번에 빈센트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빈센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혹시나 싶어 룸메에게 빈센트가 소총을 소지하고 있는지 물었죠.
그러자 그는 매트리스를 들어 올렸고 그곳엔 소총이 있었습니다. 이어 수사관이 마당을 살피던 중 쓰레기통 옆에서 구겨진 재킷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재킷을 유심히 살펴보니 옆면에 구멍이 나 있었고 수사관은 그 구멍이 총알 자국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죠. 조사 결과 그 재킷은 메간이 사라지기 전 입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0일 후 한 계곡에서 시신이 발견되었고 치아 분석 결과 메간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메간은 작은 반지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그 반지는 메간의 어머니가 메간에게 선물한 반지였죠.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빈센트를 체포하게 됩니다. 빈센트는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라고 인정했지만 메간의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된 질문에도 빈센트는 조사에 응하지 않았죠. 결국 경찰은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빈센트의 픽업 트럭을 수색하게 됩니다. 그 트럭은 머리카락이나 지문 등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이 청소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시트에는 유난히 작은 스팽글이 남아 있었습니다. 메간의 재킷에서도 동일한 스팽글이 발견되었고 부검 당시 메간의 몸에서도 이 스팽글이 발견되었었죠. 그리고 소총에서도 소량의 스팽글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스팽글은 요정 가루라고 불리며 축복과 행운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메간과 친구들은 사건 당일 이 스팽글을 가지고 놀았었죠. 그래서 메간의 머리카락과 옷 등에 스팽글이 많이 묻어 있던 것입니다. 이 스팽글은 붉은색으로 육각형이며 메간의 몸에 남은 스팽글과 빈센트의 총과 차에서 발견된 스팽글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또한 빈센트의 차량은 겉보기에 깨끗했지만 루미놀 테스트 결과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어 메간의 차에 남은 스크래치도 빈센트의 트럭 앞부분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메간은 빈센트의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빈센트는 이웃들과 함께 불꽃놀이를 보고 맥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때 빈센트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가 집에서 파티를 하고 친구들을 초대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빈센트는 자신을 초대하지 않았다는 게 화가 났고 결국 침대 밑에서 총을 꺼낸 후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전 여자친구 집에 도착하기 전 그는 길에서 메간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빈센트가 메간에게 화풀이를 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롬메가 제공한 동영상 속 한 피해자는 이전에 신고한 상태였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은 상태였죠. 추가 조사 결과 1996년 2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빈센트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은 무려 14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용기를 내어 법정에서 증언까지 하게 되었죠. 우선 빈센트는 표적을 정한 뒤 피해자의 이름과 주변 환경을 알아냈고 기회를 엿보다가 한밤중에 피해자 집으로 침입한 것이었습니다. 빈센트의 범행은 점차 대담해졌고 결국 나중에는 촬영까지 하게 된 것이었죠. 빈센트의 마지막 성범죄는 2001년 7월 9일이었고 메간이 살해된 지 5일 후였습니다. 2001년 8월 빈센트는 14건의 강간과 메간 살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빈센트는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는 판사에게 빈센트가 이 세상과 영원히 단절되었으면 좋겠다며 힘겹게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빈센트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메간을 살해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배심원단은 빈센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